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공영 강사입니다. 310번 문제 재산권을 이어서 볼 건데, 환매권의 발생 기간을 10년 이내로 제한한 것은 헌법 위배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공부했고, 2번 이것도 여러분들 요즘 많이 나오는 판례니까 알아둬야 돼요. 이거 지역구 예비 국회의원 예비 후보자 판례도 있고, 비슷한 판례가 이제 지방 자치 단체 장 예비 후보자 판례도 있거든요. 잘 봅시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비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기탁금을 내죠. 기탁금을 내는데 정당의 공천심사에서 탈락을 했어요. 그럼 본인이 싫어서 후보자로 못 나가는 게 아니라 사실 후보자 등록을 타인에 의해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탁금 반환을 해줘야 되는데, 기탁금 반환 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 위배가 되는 최신 판례도 있고 요최신 판례도 있어요. 그래서 같이 공부해 주시면 되겠고, 3번은 누가 봐도 틀렸죠. 퇴직연금 수급권자가 유적여금을 함께 받을 때 좀 치사하지만 2분의 1을 빼고 지급을 합니다. 헌법이 위배되지 않고. 그 다음에 우리 남자분들 너무 서운해하지 말고, 예비군 교육훈련이 있는데 이런 경제적 부담이 또 특별한 희생은 아니고 또 헌법에서 보장하는 재산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거 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예비군 훈련 못 나가서 뭐 돈을 못 버는데 이것도 역시 경제적인 기회에 불과해서 재산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어쩌면 이미 이제 결론을 내놓고 우리가 국가가 이렇게 판례를 만든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5번 우리가 연금을 감액해서 지급을 하는데 요거 잘 봐야 돼요. 특별 사면 및 복권을 받은 경우를 달리 지급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 왜냐면 이 사람이 사고를 쳤기 때문에 연금이 깎여 있을 건데요. 계속 깎이고 있을 건데, 특별 사면이나 복권이 이 사람을 용서해 주겠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이 사람이 사고 친 그 행위, 범죄 행위, 그다음에 재판 받은 거, 이것은 똑같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연금을 깎을 수 있어요. 그래서 헌법 위배되지 않는 중요한 최신 판례니까 3번을 답으로 골라내면 돼요. 311번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합격해서 집을 빌려보면 알 텐데, 그 갑이라는 분이 있고 이 사람이 이제 집 소유자였어요. 빨래가 끝났네. 그 다음에 이 사람에게 집을 빌린 을이라는 임차인이 있습니다. 임차인, 집을 빌렸지.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은 병이라는 사람한테 우리가 집을 팔아 넘긴 거예요. 이렇게 임차인,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세입자. 이런 경우에 양수인이 너 왜 여기서 사세요? 이렇게 을한테 물어보면 을이 네? 갑자기 나가야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양도인이 되고 집을 팔아넘긴, 그다음에 양수인이 되는데 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야지 살던 사람이 안 쫓겨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했다. 이게 보이면은 헌법 위배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관리처분계획인가에 고시가 있으면 이제 재개발을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또 임차권자의 사용수익을 중시하는 게 이제 더 이상 그 건물에서 장사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싹 밀고 이제 재개발을 해야 되니까. 하지만 임차권자는 그걸 알고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재개발이 갑자기 되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임대인과 건물주와 상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임대인 이렇게 말을 해요. 아, 이거 2-3년 안에 재개발 될 것 같은데 괜찮겠어요? 하면은 자기가 싫으면 이제 안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2-3년이라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알았어. 이미 자기가 알았는데 재개발이 됐다고 해서 임차권자의 사용 수익을 중시시키는 것은 헌법 위배되지 않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3번도 중요한 판례죠. 우리가 지방의회 의원으로 퇴직연금 수급자가 선출이 됐는데 기존의 연금에 미치지 않는 경우가 뭐냐면은 작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의원이다 보니까 월급이 별로 안 나와요. 한 30만원 이 정도밖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기존에 받던 연금은 1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 70만원만 정지하면 되지 왜 전액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냐. 이것이 헌법 위배되는 중요한 최신 판례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 4번은 우리가 이제 보안거리, 안전거리겠죠. 화약류 저장소인데,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위험 물질이 있었을 때 여기가 한 100m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면 옛날에는 영업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불가능하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전해야 돼. 여기서 장사가 근데 잘 됐어요. 근데 좀 이전했다 해서 장사가 좀 안 됐을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하나의 기회에 불과하다. 그래서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으로 보기가 어렵다라는 또 최신 판례와 관련된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312번은 좀 빠르게 할 수 있죠. 강제집행권이 재산권으로 인정이 안 되죠. 이건 국가의 권한입니다. 국가가 해주는 거예요.
주주권은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당연히 인정되는 거. 개인 택시 면허 재산권성 인정이 된다 그랬죠. 생각보다 비싸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땅을 정당한 지목으로 등록해서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이익이 있었을 때 이것도 우리가 재산권성 인정이 되고, 계모자 사이 상속권 이렇게 되는데 상속권으로 해가지고 재산권성 인정이 되면 돼요. 소멸시의 기대이익은 내가 어쩔 수 없어요. 자기가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면 내가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해가지고 4개가 답이 되겠죠. 313번 학교 안전공제 및 사고 예방 기금은 왜 재산권성 인정이 안 되냐면, 우리들이 이제 학교 다녔을 때 수업료 같은 것의 일부가 사고가 터지면 그 돈을 써가지고 이제 사고를 해결하는 그런 돈으로 쓰거든요. 근데 우리가 무사히 졸업한다 해서 그 돈을 돌려주는 건 아니다. 그래서 학교 안전공제 및 사고 예방 기능은 내 거 아니에요. 사적 유용성이 없어요. 내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산권성 인정이 안 되고, 약사의 한약 조제권 좀 이상하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한의사 제도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조금 공백이 있었는데, 시골에서 이제 할아버지들 할머니들이 한약을 사 드시고 싶으니까 약사에게 한 2년 정도만 잠깐 준 거예요. 원래 자기 거 아니에요. 자기 권한 아니고. 그 다음에 의료급여수급권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기 기여가 없기 때문에 재산권성 인정이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사학법상의 퇴직수당을 받을 권리, 이게 재산권으로 인정이 됩니다. 요거를 요렇게도 표현해요. 사학연금법이라고. 이거랑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같은 거다. 그 다음에 헌매권 재산권성 인정이 되고, 의료보험조합의 적립금은 재산권성 인정이 안 되는 게, 내가 의료보험금을 열심히 내거든요. 근데 안 아플 수도 있어. 근데 안 아프다고 해서 내가 죽었을 때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재산권성 인정이 안 돼. 이거랑 비슷한 개념이죠. 학교 안전공제 기금. 그 다음에 의료급여 수급권 안 되고 상속권 되고, 이건 된다고 했으니까 되는 거는 기억, 디귿, 미음이 되겠죠. 2번이 답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세 문제 정도로 더 풀어보면 되겠죠. 여러분들, 우리가 15번에 우리가 도시계획 시설이 실효될지 안 될지는 우리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국가가 결정할 문제니까 내 재산권이라고 볼 수 없고, 이건 당연히 인정이 되고, 아까 이거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풀고 이렇게 하면은 되는 것은 니은, 리을이 되겠죠. 좋아요. 316번 조금 줄여가지고 아이고 네, 316번 우리 공공수용이죠. 23조 3항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은 그에 대한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된다. 그래서 사회적 의무성 한계를 넘는 재산권의 수용, 사용, 제한과 이에 대한 보상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어요. 규정은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다? 정당한 보상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죠. 이 정당한 보상이 뭐냐? 완전 보상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 그 다음에 2번은 요건이죠. 그래서 강제적으로도 취득해야 될 공적 필요성이 있어야 되고, 법률에 의거해야 되고,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4번에 요 개발이익이 뭐냐면은, 이제 여러분들 원래 땅값이 이제 개발이 발표가 돼요. 근데 원래 땅값이 10만 원이었어. 근데 개발이 된다고 하니까 50만 원으로 오른 거예요. 이게 개발이익이거든. 이게 개발이익이야. 40만 원이 올란 거니까. 이런 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재산권의 정당한 보상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겠죠. 이 땅은 개발 발표 안 됐으면은 계속 10만 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개발이익을 배제하고 손실보상기를 산정한다 해서 정당한 보상의 범위에 안 되는 것은 아니다.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말이 좀 꼬이는데 빨래를 놀아야 돼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수건이에요, 수건. 그 다음에 환매권은 아까 우리가 공부했지만 재산권의 내용에 포함이 되죠. 어떤 판례가 있었어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 환매권의 행사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한 것이 헌법 위반이 됐었다. 네, 317번. 좀 기네. 좀 끊어서 볼게요. 재산권에 대한 제약이 배려치기에 합치하려면은 참을 수 있어야 되는 정도여야 된다. 재산권에 대한 제약이 배려치기에 반해서 지나치다면은 그 사람은 참을 수 없다. 그래서 보상을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2번은 자기의 토지를 앞으로 이 땅 내가 건물을 지어서 내가 스타벅스 입점시켜가지고 엄청나게 토지값 올릴 거야. 이런 집가 상승의 기회는 원칙적으로 재산권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맞는 거고. 3번. 자, 여러분, 우리가 개발 제한구역이 그린벨트죠. 그린벨트를 걸었어. 근데 예외적으로 토지를 그때 쓰던 목적으로 전혀 사용할 수 없거나, 또는 법률상으로 허용된 토지 이용의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빈 땅으로 남겨놔야 돼. 그럼 고구마도 못 캐먹는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었죠. 그러면은 이렇게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폐지가 됐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참을 수 있는 정도의 한계를 넘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보상을 해줘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연결이 되는데 수용적 효과를 인정해서 보상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5번인데 연결되는 것이죠. 계속
토지 소유자가 수인해야 될 사회적 제약의 정도를 넘는 경우에도 아무런 보상 없이 재산권에 제한할 감수하는 것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상 규정을 두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틀린 포인트네요. 꼭 돈으로 해줄 필요는 없다 그랬어요. 땅끼리 바꿔줘도 되고 특별한 사업권을 줘도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상을 해주는 건 맞는데 꼭 금전 보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지문이 기억이 나면 좋겠어요. 그래서 5번이 답이다. 재산권 파트도 끝났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계속 해가지고 선거권 파트를 다음에서 계속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